그래서 이렇게 두 자씩 연월이 네자 8글자로 되어 있고, 이걸 푸는 방법은 일단 예전에는 만세력이라는 책을 가지고 사주를 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량 이육재입니다. 대성TV를 시청해 주시고 구독하여 주시고 애청하여 주시는 모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좀 사주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번엔 사주군요. 네. 선생님께서 사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럼요. 네. 저희 일반인들이 이제 사주를 봐도 이게 뭔 말이야 할 텐데, 사주도 이제 풀어내려면 순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순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주란 태어난 연월일시, 요게 연이 1주, 월이 2주, 일이 3주, 시가 4주거든요. 이걸 사주라고 하고, 요 연월일시가 두 글자씩 되어 있습니다. 두 글자로. 올해 호랑이 뛰다 그럴 때 왜 흑호랑이, 백호랑이 하지 않습니까? 경인생 그러면 백호랑이고, 이민생 그러면 흑호랑이, 흑호라고 그러죠. 이미 그 물, 흑을 뜻하고, 검은색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검은 호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두 자씩, 연월이 네자 8글자로 되어 있고, 요걸 이제 사주 팔자라고 합니다. 요걸 푸는 방법은 일단 예전에는 만세력이라는 책을 가지고 사주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만세력을 풀어보면 먼저 연부터 찾고, 그 다음에 만세력이 음력과 양력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만세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음력 밑에 바로 양력이 들어가 있는데 양력 날짜를 찾는 거죠. 연을 찾고 월을 찾고, 그러면 이제 연월일시가 육식갑자라고 그래서, 뭐 육식갑자는 기본적으로 암기하시는 게 좋은데, 처음에 초보자가 암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내가 있는 걸 찾아서 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연을 찾고, 즉 띠를 찾고, 그 다음에 월을 찾고 날짜를 찾습니다. 날짜를 찾고 그 다음에 시간을 찾는데, 시간을 찾는 것은 연월을 찾는 거랑 이제 반대로 찾는 건데, 약간의 그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까지 뽑으려고 하면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간지지라고 하는 갑을병정 무기경진 임계획 천간이고, 지지라고 해서 천간은 10글자로 되어 있고요. 지지는 12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12글자로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암기해야 시간이 풀려지게 되는데, 요즘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인터넷 만세력을 들어가서 만세력을 찾아가지고 연월일시를 넣으면 사주팔자가 딱 나옵니다. 요즘은 또 어플이 잘 돼 있어서 사주팔자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장명이나 사주 실력이 약한 사람들은 이 어플을 보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굳이 장명서처럼 갈 필요가 없겠죠. 어플은 일정한 데이터를 갖다가 입력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쉽게 수박보다 이렇게 제가 오행 설명드린 것처럼 쉽게 쉬운 것만 딱 집어넣고 하니까, 그냥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는 것 같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맞는 부분도 있고,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분에 이제 꿈 해몽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52년 뒤띠는 어떻고, 뭐 62년, 32년 뭐가 조심하고, 이런 일지를 보는 거랑 똑같아요. 띠로 보는 것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호랑이띠는 팔자가 더러워, 팔자가 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랑이띠가 굉장히 많아요. 그 한 해 올해 이민생만 해도 적게 나와도 20만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예전 호랑이, 경인생 호랑이라든지 가비생 호랑이 같은 경우는 막 60만, 70만 명이 돼요. 그럼 띠를 전부 다 합쳐보면 그 몇백만 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띠가 다 오늘은 일찍 일어나고 아침을 조심하고 오후가 좋다,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재미삼아 그래서 이런 정도 보는 거지 그걸 보고 진짜 믿고 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죠. 어플에 있는 걸 가지고 막 재미 정도 보는 건 괜찮은데 내가 중요한 일을 판단하고 하는 거는 그건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사주를 뽑는 것은 만재력 보고 안에 내용을 뽑지 않고 뽑아 놓는 것은 그렇게 연, 월, 일, 시주를 뽑는다.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많다, 뭐가 적다, 두루두루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사주의 특성이 있는데 사주 내기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연은 우리가 조상 자리를 봅니다. 조상. 그래서 우리가 조상묘를 옮기거나 조상에 관한 일을 할 때는 보통 연과 연관된 일이 합이라든지 형증파해가 일어날 수 있고 월은 부모 자리입니다. 부모 자리. 월 부모의 기운을 보는 게 부모랑 싸운다, 합의됐다 이런 걸 보고 부모 덕이 있다, 부모 덕이 없다 이런 걸 보는데 부모 자리를 월로 보는 거고 일은 나와 배우자 자리를 보는 겁니다. 배우자 결혼하지 않은 경우는 나 자신을 보는 거고 여자친구를 보는 거고 결혼한 경우는 배우자를 보는 거고 신은 자손을 보는 겁니다. 자손의 유무 자손이 득이 되는 자손이다, 짐이 되는 자손이다, 혹은 내가 자식 덕이 있다, 자식 사랑을 받는다, 자식 사랑을 한다, 자식에게 사랑을 받는다. 여기 시간을 보는 거고 또 다르게 본다 하면 연은 초년운이 됩니다. 초년운. 월은 장년운이 됩니다. 장년. 태어나 성장하는 부모의 기운을 받는 거죠. 일은 중년운이 됩니다. 중년운. 실은 노년운이 됩니다. 노년운. 이러한 것을 대립해서 이제 사주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음양과 오행과 사주팔자 8글자를 비교 분석하고 여기에 이제 운이 따라 붙고 그 다음에 각종 형증파의 그런 중요한 살부터 살들이 한 300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정통 명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살을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면 큰 데이터에서 뽑을 게 많습니다. 그러나 명리학에 약한 사람들은 큰 데이터를 못 읽으니까 쉬운 살부터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데 살은 확률이 조금 낮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쪽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뽑는 법은 만재를 뽑는 법은 내가 암기력을 좀 가져야 되고 그렇지 않고 사주를 뽑겠다 하면 인터넷에서 만재력 찾아서 생년을 넣게 되면 내 사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게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설명 주실 때는 사실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 듣고 풀어내려면은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주를 풀려면 차라리 선생님처럼 전문가에게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